안녕하세요. 세일즈포스 손인선입니다. 오늘은 세일즈포스에서 제공하는 그 여러 가지 API들이 있어요. 그 API의 목적과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한번 제가 빅데이터, 빅파일 업로드라는 내용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 기억에는 아마 애저에다 업로드하는 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쓰시는 게 여전히 그 이전에 클래식에서 썼던, 그러니까 세일즈포스에 클래식이 있고 라이트닝이 있는데, 클래식에서 썼던 비주얼 퍼스트 페이지라는 어떻게 보면 JSP 같은 건데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프로젝트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JSP이기 때문에 HTML을 많이 써요. 거기서 보면 보통 이제 인풋 파일 해가지고 파일 업로드를 하는 거를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근데 역시 또 제가 예전에 요 전 API 때 나왔을 건데, 거버너 리밋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클래식의 제한들도 있어요. 특히 뭐가 있냐면, 그 비주얼 퍼스트 페이지를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풋 파일이라는 HTML을 사용해서 하다 보면, 특히 에이펙스 리밋 중에 6메가인가? 6메가 리밋이라는 게 걸립니다. 그래서 파일 자체는 이제 2기가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이 에이펙스와 이 비주얼 퍼스트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형태에서는 잘못하면 그 거버너 리밋을 탑니다. 그래서 그 거버너 리밋을 타지 않는 방안이 API를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일즈포스 API 종류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일즈포스가 혼자 서비스를 하지 않는 이상, 혹은 뭐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런 인티그레이션한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요즘은 그렇지는 않죠. 꽤 많은 프로젝트, 꽤 많은 경우에 인티그레이션 인터페이스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나눠봤어요. 유저 인터페이스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레벨이 있고, 데이터 레이어 쪽에 레벨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저 인터페이스는 화면, 그러니까 세일즈포스 화면을 어디에 넣거나, 혹은 세일즈포스 화면에 기존에 사용했던 시스템 혹은 서비스의 내용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럴 때 쓰는 게 캔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라이트닝 컴포넌트예요. 라이트닝 컴포넌트는 우리가 새로 컴포넌트를 만드는데, 거기에 보이는 화면이 타 시스템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화면 레이어가 있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있어요. 즉,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외부 데이터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에이펙스라는 그 자바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그 에이펙스에서 콜아웃을 하죠. 그래서 콜아웃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소스, 뭐 서비스 소스 같은 거를 REST API라든가 혹은 뭐 SOAP을 통한 동식으로 가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에이펙스 REST 웹 서비스라 그래서, 이거는 에이펙스가 자체 반대로 그 에이펙스 자체에서 REST나 웹 서비스를 구현을 해서 외부에 있는 서비스들에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아웃바운드 메시지는 워크플로우를 하다가 아웃바운드로 메시지를 보내준다. 어싱크로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스트리밍 API는 펍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퍼블리시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가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겠죠. 그런 API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볼륨 플랫폼 이벤트는 하이볼륨 앞에 붙은 거고, 플랫폼 이벤트라 그래서 플랫폼 내부에서 흘러다니는 이벤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레이어가 있는데, 데이터 레이어는 데이터 간에 움직이는 거예요. 많이 보셨던 67번인가 나오는 그 세일즈포스 커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일즈포스 커넥이라는 걸 통해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익스터널 오브젝트라는 형식으로, 뷰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세일즈포스 투 세일즈포스가 있는데, 이거는 라이트닝에서는 안 돼요. 클래식에서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벌크, 레스트, SOAP API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인지 데이터 캡처라 그래서 데이터가 변경되면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 이벤트에 따라 어떤 변형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순서가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자, 첫 번째 세일즈포스 API인데요. REST나 혹은 SOAP 등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스키마 빌더 같은 걸 통해서 오브젝트 선언을 하잖아요. 그 오브젝트 선언하는 모든 내용은
외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방식으로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개방형 API를 통해서 셀리포스의 모든 항목에 액세스할 수 있고요. 또 특히나 뭐 고유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제 인터페이스, 워크플로우 혹은 메타데이터도 활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셀리포스라든가 뮬소프트도 있죠. 그래서 뮬소프트 API 등을 활용을 해서 CRUD 작업을 할 수 있는 범용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PI 종류를 좀 나열을 해봤어요. REST API, SOAP API, 뭐 Connect REST API도 있고요. 그다음에 APEX,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API에 맞춰서 프로토콜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신 프로토콜은 다 HTTPS가 되겠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프로토콜은 규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REST API냐, 혹은 뭐 WSDL이라 그래서 웹 서비스 데피니션 랭귀지를 통한 SOAP이냐, 혹은 뭐 이걸 섞어서 쓰느냐 형태가 있고요. 데이터 포맷은 뭐 JSON이라 그래서 키밸류 값 형태로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XML이라 해서 이전에 이제 보통 웹 서비스에서 쓰기도 했고,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연계할 때 뭐 엘리먼트 밸류 형식으로 해서 저장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특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가 있어요. 싱크로너스라 하면 내가 요청을 하고 어떠한 결과를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뭐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CRUD에서 뭐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를 업데이트했는데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꼭 필요로 합니다. 그 외에 반대로 이제 어싱크로너스라는 게 있어요. 벌크 API는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쓰는 건데, 이때는 어싱크로너스하게 처리합니다. 즉 처리를 요청을 했고 향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셀리포스에서 많이 쓰는 API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SOAP API, 아까 말씀드렸던 WSDL 형태로 해서 XML을 주로 많이 주고받아요. 여기서 HTTP라고 된 거는 HTTPS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ulk API는 CSV 형태로 데이터를 어태치를 해서 보내는 거죠. 네, 형태가 있고요. REST API는 요즘에 이제 많이 쓰시는 방법일 거예요. 이 HTTP에서의 그 URI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SOAP 쓰면 데이터가 좀 복잡해요. XML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겉보기 다르게 되게 복잡하고 네임스페이스도 들어가고 복잡한 게 있어서 그것보다 좀 더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요즘에 대세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커스텀 API를 또 쓰실 수가 있어요. 뭐 꼭 이 형태가 아니더라도 API를 작성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PI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실제 API를 통해서 특히 비주얼 포스 페이지에서 좀 큰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를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이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이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을 업로드하려면 실제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셀리포스에서 파일스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컨텐트 버전이라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 오브젝트 역시 파일이 업로드가 되고 그걸 이제 파일을 보여주는 거죠. 업로드를 하는 게 1차.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이 컨텐트 버전 똑같죠? 컨텐트 버전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오브젝트에 컨텐트 다큐멘트 아이디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업로드를 하게 되면 유니크한 아이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로 이 유니크한 아이디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retrieve, get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링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태 1, 2번만 하게 되면 파일은 올라가지만 그건 그냥 파일 메뉴에만 보일 뿐이고, 실제 뭐 어카운트라 내가 원하는 레코드에 어태치가 안 돼요. 어태치하는 걸 3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링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뭐 오퍼튜니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어카운트 아니면 뭐 커스텀 오브젝트들 하시잖아요. 그 해당 어카운트 오브젝트의 해당 레코드에 내가 업로드한 거를 링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로 구현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비주얼 포스 페이지로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제가 계속 쓰는 트래블 어플로벌 앱이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비주얼 포스 업로드 유징 API라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노츠 앤 어태치먼트는 원래 셀리포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일 업로드를 하시면은 코딩이 필요 없죠. 코딩 필요 없이 2기가까지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 진행상 API를 이렇게 사용해서 혹시 이제 특히 이제 비주얼 포스 페이지 같은 걸 통해서 하실 경우에는 요거를 제가 뭐 향후에 참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비주얼 포스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JSP 스타일로 생긴 건데, 뭐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 포스 페이지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가 종료되면 팝업이 떠서 종료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포스 페이지 만들면은 뭐 어찌됐건 컨트롤러가 필요하죠. 그래서 에이펙스 컨트롤러 하나 만들었는데 딱히 하는 일은 많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클로즈, 뭐 팝업 같은 거, 그 다음에 업로드가 끝나면 어느 페이지로 넘어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셋업하는 프로그램 코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를 할 거고요. 업로드한 파일이 실제 이제 밑에 노치앤 어태치에도 보이겠죠. 네, 그렇게 보이도록 할 겁니다. 네, 결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데모를 진행해 볼게요. 네, 이게 이제 트래블 어프로벌이라는 그 제가 만들었던, 사실은 트레일 헤드에 있는 거죠. 네, 트레일 헤드에 있는 거고, 그 내용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TA00이 뭐 아무거나 하나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전까지 했던 작업들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릴레이티드에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노치 앤 어태치먼트가 있지만, 이와 별도로 제가 비주얼포스 페이지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자,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에이펙스부터 보여드리면, 에이펙스는 그닥 큰 일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는 않지만, 뭐 몇 가지, 실제 비주얼포스 페이지가 돌 때 필요한 것들을 리턴해주는 뭐 그런 정제고, 이 자체가 어떤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하는 작업은 하진 않습니다. 요게 이제 비주얼포스 페이지고요. 제일 위에 보시면, 액션 펑션에서 이제 리다이렉트가 되면 팝업을 뜨게 하는, 그러니까 종료가 되면 팝업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실제 팝업에 대한 간단한 뭐 코딩이고요. 그다음에 CSS, 이 팝업을 필요한 CSS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이제 디버깅 로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아래로 가보면, 자, 인풋 파일에 파일로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이름을 올릴 거예요. 근데, 온클릭해서 요거 누를 겁니다. 요거. 업로드 파일. 요거를 부를 거예요. 자, 업로드 파일은 여기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되게 로그를 많이 제가 걸어 놨는데, 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폼 데이터로 보내고, 그 다음에 엔티티 컨텐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버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를 믹스를 해서 한 번에 포스트로 올립니다. 자, 그래서 XML 리퀘스트 만들고요. 그 다음에 크레덴셜은 펄스인데, 왜냐면은 원래 이게 외부에서 API를 짜면 이게 true가 돼야 돼요. 그래서 크레덴셜을 가지고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펄스로 하셔도 뭐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미 내가 로그인을 했으니까. 네, 뭐 쓸데없는 코드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업로딩 하는 건 여기에요. 자, 펑션이 업로드가 되고요. 여기서 업로드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 있죠. 이제 업로드, 샌드를 하게 돼 있어요. 샌드에서 폼 데이터에 아까 보셨던 헤더와 그 다음에 컨텐츠와 업로드 하게 되어 있고, 업로드가 끝나면, 업로드, 여기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데, 업로드가 되면 200이나 201이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포스트가 정렬가 되었다면, 그 리턴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 리턴 데이터에 아까 보셨던 그 아이디가 있어요. 이게 data.id죠. 이 아이디를 가지고 두 번째 컨텐츠 아이디를 받을 수 있는 걸로 갑니다. 네, 컨텐츠 아이디는 여기 이 부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 컨텐츠 버전이라는 곳에 파일을 업로드했고요. 그 컨텐츠 버전의 아이디를 받아온 거고, 여기서는 이제 컨텐츠에 그 링크를 걸기 위해서 실제 컨텐츠 다큐멘트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그 해당 오브젝트에 그걸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HTML 뭐 XML HTTP 리퀘스트를 날리고, 그 다음에 그 리스판스를 이렇게 샌드를 하죠. 리스판스, 이걸 이제 던지고, 리스판스를 받아서, 역시 정상적, 여기 이제 get이거든요. 그래서 get 하게 되어 있고, 200을 받으면 다시 이제 뭘 해야 되죠? 링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링크하는 작업만 할 수 있도록, 이번엔 set content link라는 걸 호출합니다. 요 키를 가지고 가고요. 마지막으로 set content link에 가보면 역시 또 XML HTTP 리퀘스트를 날리고요. 그때 날리는 거는 포스트로 해서 요 컨텐츠 다큐멘트 아이디에다가 뭐가 들어가느냐? 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컨텐츠 다큐멘트 아이디, 아까 처음에 우리 업로드하면 나오는 거기에 있었던 그 컨텐츠 아이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가 이게 중요해요. 이 페이지 아이디라는 게 뭐냐면 현재 내가 올리는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제가 트래블 리퀘스트였잖아요. 트래블 리퀘스트에 해당 트래블 리퀘스트 레코드 아이디가 됩니다. 그리고 비저블리티는 이제 정의하실 수 있어요. 뭐 올유저로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뭐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된다. 그래서 결국 뭐 결론적으로 코드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3번의 API 호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 현재 파일이 있죠. 여기서 이 레코드 아이디는 요거예요.
해당 이 트래블 어프로블의 TA0000E의 레코드 아이디는 요겁니다. 요거를 아까 그 코딩상에서 한 거예요. 네, 요 파일인데요. 요 파일을 하나 올려볼게요. 파일 사이즈가 224메가짜리네요. 네, 이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업로드. 네, 이런 식으로 파일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제가 좀 뭐 VPN이라든가 엉켜 있어서 좀 속도가 느리긴 한데요. 뭐 실제 개발하실 때는 뭐 진행 상태도 좀 올려주실 수도 있고 하겠죠. 네, 그런 부분은 뭐 향후에 필요하신 거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팝업 멈추고요. 그럼 다시 한번 리로드 해보겠습니다. 네, 뭐 리로드 부분도 제가 아직 구현하지는 못했고요. 실제 프로젝트 하시면은 목적에 맞춰서 리로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여기 나왔죠. 자, 66 팀즈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제가 이전에 올렸던 유튜브인데요. 유튜브 파일을 이렇게 올렸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파일로 가볼게요. 실제 파일에 저장이 돼요. 자, 여기 있죠. 팀즈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뭐 복잡하지는 않은 건데, 이제 비주얼포스 페이지로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API를 3번 호출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실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API에 대해서, API 사실 할 게 되게 많아요. 무궁무진한데, API가 어떻게 보면 최종의 방법이긴 하죠. API를 쓰기 전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을 쓰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API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참조하실 만한 내용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